건강한 몸, 건강한 마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한 몸, 건강한 마음의 김세훈입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만 되면 기침하느라 정신이 없는데요. 다른 사람은 똑같이 감기에 걸려도 하루 이틀 만에 낫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일주일 동안 고생하기도 합니다. 바로 면역력 때문인데요. 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고대 그리스 의학자 히포크라테스는 면역은 최고의 의사이며 최고의 치료법이라고 했습니다.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이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얘기인데요. 환절기는 일교차가 커지면서 다른 때보다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독감 같은 바이러스성 질환에 쉽게 무너질 수가 있죠. 그래서 평소 면역력을 기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스트레스 조절 그리고 비타민을 섭취하는 게 이 면역력 조절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건강을 위해서 자신만의 꾸준한 노력 또한 필요하겠죠. 오늘은 송파구 선한의원의 이승원 원장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은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질문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유료 문자 샵 8970인데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포토 메일은 100원이 부과됩니다. 보내주신 문자는 문자 Q&A 시간을 통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몸, 건강한 마음은 라디오와 TV를 통해서 방송됩니다. 원음 방송 라디오는 서울, 경기는 FM 89.7, 부산, 영남은 104.9, 광주, 전남은 107.9, 전북, 충남은 FM 97.9MHz로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한방건강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556번이고요. IPTV는 올레TV 401번, BTV 456번을 통해서 저희 건강한 몸, 건강한 마음을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건강한 몸, 건강한 마음. 오늘 미니 강의는 송파구 선한의원의 이승원 원장님 모셨습니다. 그럼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원장님께 여쭤볼 게 한의학에서는 체질에 따라 치료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당뇨병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한의학의 가장 큰 특징을 갖다가 설명을 드린다면 병든 사람을 치료함에 있어서 서양의학적으로는 병을 중심으로 그 환자를 바라보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한의학은 사람을 중심으로 그 병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 사람의 몸을 바로 잡아준다라고 하는 부분이 저희 한의학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그 인간의 고유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체질은 한의사들은 대부분 다 이제 고려를 하고 그 부분들을 치료하고 있으며 체질을 바로잡는 부분은 곧 당뇨병의 원인을 바로잡는 부분이고 식생활과 운동 관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뇨병 치료의 체질적 특성을 갖다 고려한다는 것은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꼭 기본적인 부분이 되겠군요. 네. 그렇다면 한의학에서 말하는 체질이란 어떤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이제 체질이라 그러면 좀 쉽게 표현을 하면 세상의 모든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은 다 색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수만 가지 색,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 색이 있는데 그 색들의 기본적인 3원색이라 그러면 빨강, 파랑, 노랑을 일컫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빨강, 파랑, 노랑을 섞어버리면 검은색이 되고 또 그 색깔의 베이스 바탕은 흰색인데 이 5가지 색, 빨강, 파랑, 노랑, 흰색, 검은색 이 5가지 색이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의 색을 이루어낸다라고 보시면 인간도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이 5가지의 특성을 바탕으로 하는 인간의 고유의 특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곧 체질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단 인간의 경우에 이제 편차가 있다 보니까 가운데 노란색은 곧 토, 중앙을 상징하는데 이거는 음양화평지인, 곧 편차가 없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을 음양화평지인이라 그러는데 이제 한의학에서는 한의학 의세에서는 곧 신선을 일컫는 거고 결국은 우리 인간들에는 4가지 사상의학이라 그래서 이제 고유의 특성을 갖고 있는 걸 체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체질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이 호흡을 하고 음식을 섭취를 함으로써 인간의 건강을 관리하는데 폐기능이 강한 체질을 태양인, 음식을 통해서 간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부분이 강한 체질을 태음인, 심장이라든가 소화기능이 왕성해서 항상 어떠한 다이나믹한 일들을 잘하는 체질을 소양인, 아래쪽에 신장, 곧 갈무리를 잘하고 저장을 잘하는 체질을 소음인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 것이 곧 한의학의 체질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사상의학에서 태음인과 또 태양인의 체질적 특성 그리고 또 당뇨병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보통 우리가 이제 체질을 설명할 때 태양인과 태음인을 서로 이제 비교를 해서 많이 설명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보통 인간이라 그러면 생명을 영위하기 위해서 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음식물을 섭취를 해서 이 음식물을 기반으로 해서 간에서 에너지화 시켜서 생활을 하는데 태양인의 경우에는 폐 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산소를 받아들이고 내 몸에서 순환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기능은 매우 강하세요. 대신에 반대로 간에서 음식이 섭취가 들어왔을 때 간에 무리를 준다라든가 간에 어떠한 기능에 부하가 걸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태양인들은 그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당뇨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뇨에서 당이 새어 나오는 병, 결국은 당이라고 하는 물질이 간에서 에너지로 쓰여야 되는데 간에서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고 소변을 통해서 빠져나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태양인이라 그러면 그 간 기능이 선천적으로 약해서 당을 대사시키는 능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경우가 많다라고 볼 수 있고요. 태음인의 경우에는 그 간의 기능이 왕성하다 보니까 그 왕성한 기능을 믿고 음주를 많이 한다라든가 그다음에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는다라든가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는다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 간에 노폐물이 많이 끼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렇게 노폐물이 많이 끼어서 간의 대사가 떨어져서 당이 요 밖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방금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당뇨병이지만 태양인이라 그러면 간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간 기능을 보강하고 간의 대사 기능을 도와줄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이제 치료를 진행을 하며 음식 같은 경우에는 청포도라든가 머루라든가 다래라든가 다슬기라든가 이렇게 푸른색의 간을 도와주는 음식을 섭취를 갖다가 저희들이 권유를 하게 돼 있는데요. 반면에 태음인이라 그러면 간에 끼어 있는 노폐물을 걸러줘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대로 밀가루 음식을 피해 주시고 음주를 피해 주시고 최대한대로 간이 좀 쉴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당뇨병을 치료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태양인과 태음인이 어떻게 당뇨병과 관련이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그리고 소음인과 소양인입니다. 이 체질적 특성 그리고 당뇨병과 그 이유가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죠. 소음인하고 소양인은 이제 또 두 체질이 또 대비가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소음인이라 그러면 반면에 먼저 소양인이라 그러면 상부 심장이라든가 상체 쪽에 상부 쪽의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장도 좀 기능이 다이나믹하고 위장이라든가 이쪽에 열이 많기 때문에 음식을 섭취하고 먹었을 때 소화를 갖다가 빨리 시켜주고 그것들이 빨리 에너지 기화가 되기 때문에 이제 보편적인 특성 중에 한 개가 많은 일들을 갖다가 빠르게 처리하고 성격이 급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의 하나의 특징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 단점이 뭐냐면 재활용 기능, 저장을 하거나 응축을 하거나 모으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분들은 결국은 내 몸에서 영양분들이 많이 쓰이고 그만큼 미리 저장을 갖다가 못 해놓기 때문에 에너지 요구량 상승만큼 순간 부하가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혈당이 상승한다라는 부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소양인 환자들이 당뇨병이다. 반드시 매운 음식을 철저하게 줄여주시고 수분 섭취를 최대한도로 많이 해주시는 쪽으로 저희들이 티칭을 하고 거기에 맞는 이제 한약 치료라든가 생활 관리를 갖다가 조절해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소음인의 경우에는 반대로 위장이라든가 심장의 양기가 좀 반대로 떨어지시는 분들, 네. 오히려 신장에서 제흡수 모으는 기능은 무지 강한데 이걸 잘 쓰지를 못합니다. 쓰지를 못하다 보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좀 소심해지고 좀 이제 자신감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몸속에서 노폐물이라든가 어떠한 병리적인 산물들이 계속해서 축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축적이 되다 보니까 또 내가 섭취한 것들이 에너지로 쓰이지 못해서 당들이 올라가는 그게 이제 소음인들의 대표적인 특징이고 따라서 만약에 소음인이 당뇨병이다. 그럼 이제 이분들의 가장 사실은 병인 중에 한 개가 스트레스를 기반으로 신경성을 소심한 신경성을 기반으로 해서 잘못된 음식 습관이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를 갖도록 함과 동시에 따뜻한 음식들 몸에 노폐물이 안 생기고 따뜻한 마늘이라든가 뭐 생강이라든가 이런 따뜻한 음식물을 통해서 소화 기능을 북돋아주고 상부를 따뜻하게 해주는 쪽에서 당뇨병을 치료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당뇨병 또한 한의학의 체질적인 구별을 통해서 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그렇다면 일반 분들은 어떻게 좀 건강 관리를 해야 할까요? 제가 이제 앞서 이제 하나하나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일반인들의 가장 큰 이제 착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소양인들이 성격이 급하다. 그러니까 내가 성격이 급하니까
내가 소양인인가 보다.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서 체질을 판단하는 건 아니시고요. 그래서 우선은 체질을 진단하기 이전에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요시해야 될 것은 인간의 고유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체질적인 소음인들이 돼지고기가 체질적으로 맞지 않다. 근데 만약에 그 소음인이 10일을 굶었어요. 예. 아무것도 안 먹고. 근데 눈앞에 있는 거는 only 돼지고기밖에 없어요. 그럼 이 돼지고기를 먹으면 건강에 도움될 것인가? 아니면 내 체질에 안 맞는 음식이기 때문에 10일을 굶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할 것인가? 예. 아마 다들 먹는 게 나을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 체질이라는 걸 고려하기 바탕 이전에 인간의 건강의 특성을 먼저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인간이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골고루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시고 꾸준한 운동과 목욕,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휴식이라든가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이걸 기본적인 건강 습생으로 취하시면서 혹시나 몸에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한의원을 내원하셨는데 체질적인 부분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된다라든가 체질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병이 왔다 그러면 이제 한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체질적인 부분의 섭생을 살아가시는 것이 가장 건강한 생활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이승훈 원장님과 함께 체질에 따른 건강 관리 어떻게 되는지 또 당뇨병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많은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는데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십시오. 서울 02-823-2000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오늘의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버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아유,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본인이 불편하신 거죠? 아닙니다. 어머니인데요. 예, 어머님께서요. 예. 어머님. 150에 예. 45kg에 71세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원장님 옆에 함께 계시니까요.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어머님이 지금 가장 불편하신 데가 어느 부분이시죠? 지금 불편한 것이요. 예. 그 기운을 차릴 수가 없어요. 걷는 것조차 힘드시고. 예. 예, 매사에 의욕이 없고. 예. 아주 식욕이 전혀 없고요. 예. 그다음에 그런데 지금 예. 약을 복용하는 게 예. 그 심장병이 있어가지고 심장병에다 뇌출혈도 있었고 예. 당뇨병도 있고 지금 안과약을 좀 복용하고 있거든요. 예. 요거 4가지 지금 약을 복용하고 계신데 예. 뭐 좀 잠시 좀 나아지셔가지고 걸을 수는 있지만 매사에 그렇게 의욕이 없고 식사를 못 하시니까 예. 막 몸이 막 이렇게 가라앉는 거 있죠. 처지고 예. 이게 우리 왜 어머님이 지금 심장병, 뇌출혈, 안과, 당뇨약 중에서 가장 먼저 치료를 받거나 약을 드신 게 어떤 질환이시죠? 저 가장 먼저 하신 게 심장병이요. 심장병이 한 몇 세 때 심장병을 갖다가 수술을 하신 거죠? 몇 년 됐죠? 네. 2년 정도, 2년. 2년 정도 되셨나요? 예. 당뇨병 약을 드신 지는 얼마 되셨어요? 당뇨병 약이요. 예. 그건 몇 년 됐죠? 예. 그건 한 5, 6년 되셨다고 그러네요. 올해. 그럼 지금 우리 어머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시면 지금 연세에 비해서 65세 때쯤에 당뇨약을 드셨고 2년 전에 예. 심장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요. 예. 소위 말해서 이제 한갑을 지나시고 이제 노화, 그러니까 나이가 좀 있으신 상태 전반적으로 이제 나이가 있다 보면 전반적인 양기가 떨어지시거든요. 예, 물론이겠죠. 예, 양기가 떨어지시면서 우리 어머님은 지금 식욕이 없고 몸이 가라앉고 심장이라든가 뇌 질환이 뇌 쪽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제가 기본적으로 우리 어머니는 이제 신경성 스트레스, 우울증 이쪽 계통이 좀 많이 심하신 것 같으세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뇌세포가 신경을 많이 쓰고 뇌가 어떠한 문제를 갖다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 뇌도 그만큼 많은 에너지가 소모될 거 아니에요. 예. 그 뇌가 유일하게 공급할 수 있는 영양소가 당이에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단 걸 찾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우리 어머니 혈당이 순간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 당을 갖다가 인위적으로 당뇨약을 통해서 혈당을 갖다 무조건 떨어뜨리기보다는 우리 어머님이 이제 어떤 심장을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고
뇌라는 부분 자체를 갖다가 충분한 영양을 공급할 수 있도록 영양 관리를 하신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식욕이라든가 다른 전반적인 기능을 향상시킬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예. 예. 아니 선생님 그 영양 주사라는 거 있잖아요. 예, 예. 요거를 좀 종종 그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영양 주사라는 것이 이제 일시적인 도움은 될 수는 있는데 예.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 어머님이 스스로 몸이 스스로가 회복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머님의 근본적인 부분을 찾으셔가지고 진단을 받고 그 부분을 찾아서 치료하시는 게 나으실 것 같습니다. 아, 그럼 가까운 한의원에 예. 가셔가지고 좀 진찰도 좀 받고 예, 예. 그렇게 하시는 게 나으실 것 같아요. 그 네. 약을 좀 복용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죠? 예, 예.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한번 꼭 주변으로 방문하시